만약 남편을 떠나보내는 장례식장에 만삭의 배를 한 낯선 여자가 나타나 이게 네 남편의 애다라며 소리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생을 바쳐 헌신한 며느리를 헌신짝처럼 내쫓고 가짜 임신을 한 상간녀를 며느리로 맞아들인 기막힌 시댁의 만행. 하지만 정확히 1시간 뒤 비에 젖은 채 쫓겨났던 본처가 다시 돌아와 입고 있던 코트를 벗어던지자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해버렸습니다. 가짜 배를 찬 상간녀와 돈에 눈이 멀어 며느리를 버린 시어머니를 한 방에 지옥으로 보내버린 본처의 소름돋는 참교육. 가슴 답답한 속을 뻥 뚫어드릴 역대급 사이다. 실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11월의 어느 차가운 밤이었습니다. 내 남편 강진우의 장례식장이 아수라장이 된 건 발인까지 딱 3시간이 남았을 때였습니다.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1년이라는 긴 투병 생활 끝에 결국 세상을 떠난 남편. 평생 나 하나만 보고 살았다던 그 사람. 나에게는 하늘이자 땅이었던 남편을 보내는 마지막 길은 너무나도 쓸쓸하고 비통했습니다. 영정 사진 속 남편은 아무런 고통도 없다는 듯이 저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데 그 앞에 앉아 있는 저는 쏟아지는 잠과 피로 그리고 앞으로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막막함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조문객들도 거의 다 빠져나가고 텅 빈 빈소에는 향냄새와 국화꽃 향기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을 그때였습니다. 비켜요! 비키라고! 내 뱃속에 있는 우리 오빠 핏줄한테 절은 시켜야 할 거 아니야! 갑자기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찢어질 듯한 여자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빡 잠이 들 뻔했던 저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적을 깨고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새빨간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장례식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니 모욕적이기까지 한 화려한 복장. 짙은 화장에 높은 하이힐을 신고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빈소로 걸어 들어오는 그녀의 모습에 남아있던 몇 안 되는 조문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저 여자 뭐야? 복장이 저게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상주도 있는데.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 그녀는 턱을 치켜들고 당당하게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입고 있던 빨간 재킷을 젖히며 터질 듯이 불러온 만삭의 배를 보란 듯이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최미라. 남편이 입원해 있던 요양병원의 간호조무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당신 여기가 어디라고 와? 그 꼴은 또 뭐고? 제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미라는 코웃음을 치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어머! 형님! 아니지. 이제 남편 죽었으니 미망인이라고 불러야 하나? 꼴이라니요? 우리 오빠 가는 길. 마지막으로 얼굴은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뱃속에 있는 아이, 오빠 핏줄한테. 아빠 마지막 가는 길에 절은 시켜야죠. 안 그래요?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이 죽자마자 내연녀라니, 그것도 만삭의 배를 내밀며 나타난 여자라니,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가슴이 쿵쾅거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는 또 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왔구나. 늦지 않게 와서 천만다행이다. 시어머니는 저를 밀치고 최미라에게 달려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치 귀한 손님이라도 맞이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여자가 누군지 알고. 알다마다 내 아들 씨를 품은
귀한 몸 아니냐? 야, 한서윤, 너 눈이 있으면 똑바로 봐라. 이 탐스러운 배가 안 보이냐? 우리 진우가 대를 끊어놓고 간 줄 알았더니 세상에 이렇게 복덩이를 몰래 남겨놨지 뭐냐?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 바람이라도 피웠다는 거예요? 진우 씨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 어머니가 더 잘 아시잖아요. 제가 울부짖자 시어머니는 표정을 싹 바꾸더니 싸늘한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시끄럽다. 남자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너처럼 10년이 넘도록 애 하나 못 낳는 성녀랑 살면서 오죽 답답했으면 밖으로 돌았겠냐? 내 아들 잡아먹은 년이 어디서 큰 소리야? 썩 비키지 못해? 시어머니는 저를 거칠게 밀쳐버렸습니다. 힘없이 바닥에 나뒹구는 제 위로 최미라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아휴, 어머니도 참. 형님 너무 구박하지 마세요. 불쌍하잖아요. 남편 죽고 자식도 없고 이제 빈털터리로 쫓겨날 신세인데 오냐, 네 마음씨가 비단결이구나. 야, 한서윤, 너 당장 짐 싸서 나가라.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어디서 상주 노릇이야? 내 아들 사망보험금이랑 이 건물 전부 다 내 핏줄인 이 아이 몫이다. 너한테 줄 건 10원 한 장 없으니까 당장 꺼져.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이 3층짜리 상가 건물. 시가 30억이 넘는 이 건물이 탐나서 그동안 저에게 며느리 대접을 해준 척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핏줄이라니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남편이 나를 속인 걸까? 투병 중에도 내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울던 그 사람이 뒤로는 딴살림을 차리고 아이까지 만들었단 말인가? 배신감과 슬픔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득이양양하게 제 배를 쳐다보며 비웃던 그 순간 저는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 진우 씨와 저는 결혼 10년 차 부부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끔찍이 아꼈지만 단 하나 아이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남편이 췌장암 판정을 받기 5년 전 우리는 아이를 가지기 위해 난임 클리닉을 찾았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남편분의 정자 활동성이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췌장암 치료를 위해 독한 항암제를 쓰게 되면 사실상 자연 임신은 불가능합니다. 영구적인 불임이 될 가능성이 99%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청천벽력 같은 선고에 남편은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오열했었습니다. 서윤아, 나 때문에 네가 엄마 소리도 못 듣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은 자신의 병보다 저에게 아이를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더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우리에게는 현대의학이 있잖아. 정자 냉동 보관하자. 당신 건강해지면 그때 시험관 아기 하면 돼. 당신만 살아준다면 아이 같은 건 없어도 돼. 그러니까 제발 살기만 해줘. 그렇게 우리는 남편의 건강한 정자 2개를 어렵게 채취해 냉동 보관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남편은 죽기 일주일 전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제게 낡은 수첩 하나를 건넸습니다. 서윤아, 혹시라도 내가 가면 어머니랑 형들이 유산 달라고 너 괴롭힐 거야. 그 사람들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이 유언장 꼭 쥐고 있어. 그리고 아주 만약에 기적처럼 우리에게 아이가 생긴다면 그 아이한테 다 물려줘. 알았지? 내 재산, 내 마음, 전부 다 너랑 우리 아이 거야. 그게 남편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가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고요? 그것도 자연 임신으로? 이건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저 여자에게 씨를 줄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즉, 저 여자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남편의 아이가 아니거나 아니면 임신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상간녀 최미라는 육개장 그릇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아, 냄새나! 오빠는 왜 이런 구질구질한 여자랑 살았대? 어머니, 저희 건물 팔아서 현금으로 주시면 안 돼요? 태교하려면 하와이 정도는 가야죠. 이 퀴퀴한 장례식장에 더 있기 싫어요. 오냐, 오냐. 내 손주 품고 온 며느린데 뭔들 못 해주랴. 내가 당장 변호사 불렀어. 명예 이전부터 하마. 야, 한서윤, 너 안 나가고 뭐해? 억울하면 너도 배 불러서 오든가. 시어머니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낄낄거리며 상간녀의 비위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 꽉 깨물었습니다. 슬픔은 이제 분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제가 낮게 읊조리자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저주를 퍼부어? 너 같은 동료는 필요 없다. 당장 꺼져. 내 아들 재산은 핏줄인 내 손주가 다 가져갈 거야. 아, 어머니 그만하세요. 사람들이 보잖아요. 제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힘은 셌고 저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저는 장례식장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제 몸을 적셨습니다. 짐 가방 하나 없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쫓겨난 저를 보며 상간녀는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고 비웃었습니다. 언니, 너무 억울해 마요. 남자가 능력 있으면 딴 살림도 차리는 거지. 그러게 진작 관리 좀 하지 그랬어요? 잘 가요. 아, 올 필요 없어요. 달인도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닫힌 장례식장의 철문 소리가 제 심장을 때렸습니다. 저는 빗속에 주저앉아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언, 그리고 저 뻔뻔한 여자들의 가면을 벗겨내야 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비에 젖지 않도록 비닐에 싸두었던 병원에서 온 문자 메시지를 출력한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접니다. 네, 지금 당장 와주셔야겠습니다. 경찰분들도 대동해서요. 네, 그 여자가 제 발로 찾아왔네요. 덫에 걸린 쥐새끼처럼요.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제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이 투병 중에 저 여자 최미라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습니다. 최미라는 남편이 입원해 있던 VIP 병동을 드나들며 남편이 수십억대 자산가라는 사실을 엿듣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꽃뱀이었습니다. 남편은 생전 저에게 누누이 말했었습니다. 여보, 그 간호조무사가 자꾸 이상하게 굴어. 밤에 자는데 몰래 들어와서 내 핸드폰을 훔쳐보질 않나. 억지로 스킨십을 하려고 하지 않나. 내 재산 노리고 접근하는 것 같아. 당신이 조심해야 해. 내가 죽고 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여자야. 남편은 죽기 전까지 저 여자를 경멸하고 혐오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고요? 시어머니는 돈 욕심에 눈이 멀어 유전자 검사는커녕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저 여자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 마음껏 즐겨둬라. 그 웃음이 통곡으로 바뀌는 건 1시간도 안 걸릴 테니까. 저는 젖은 옷을 털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건너편에 세워둔 제 차로 걸어갔습니다. 차 뒷좌석에는 제가 미리 준비해둔 진짜 무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정확히 1시간 뒤 장례식장 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상주를 바꿔. 제가 다시 들어서자 시어머니와 최미라가 기겁을 하며 돌아봤습니다. 그들은 제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제가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에만 분개했습니다. 이게 미쳤나? 어디라고 다시 기어들어와? 내가 분명히 꺼지라고 했을 텐데. 시어머니가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제 뒤에는 우리 측 변호사와 건장한 경찰 2명이 버티고 서 있었으니까요. 경찰을 보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왜? 네가 날 신고라도 한 게냐? 저는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최미라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빗물에 젖은 제 코트 끝자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제 눈빛만은 불이 붙은 듯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최미라는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최미라 씨라고 했죠? 남편 아이를 가졌다고요? 그래! 우리 오빠 애야! 왜? 유전자 검사라도 해보든가! 애 나오면 다 밝혀질 텐데. 뭘 믿고 이렇게 뻔뻔해? 너 지금 경찰 달고 와서 나 협박하니? 최미라는 악을 쓰며 배를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어차피 남편은 죽었고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 끝까지 우기면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녀의 뻔뻔한 연기에 저는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협박. 아니, 난 그냥 진실을 보여주러 온 거야. 저는 피식 웃으며 입고 있던 검은 코트의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럼 어디 비교해볼까? 진짜가 누군지. 코트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제가 입고 있던 헐렁한 상복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상복 위로 그동안 남들이 보면 스트레스로 살이 찐 줄만 알았던 펑퍼짐한 옷 속에 꽁꽁 숨겨왔던 제 배가 드러났습니다. 8개월 차에 접어든 만삭에 가까운 진짜 배였습니다. 장례식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조문객들도 시어머니도 그리고 최미라도 숨을 멈췄습니다. 아니, 그 배 설마. 시어머니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놀랄 거 없어요. 어머니 저 임신 8개월이에요. 남편이 항암 치료받기 전에 냉동해둔 정자로 10번의 실패 끝에 남편이 죽기 직전에야 겨우 성공한 우리 부부의 귀한 아들이라고요. 제 목소리는 장례식장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두툼한 서류 뭉치를 최미라의 얼굴을 향해 힘껏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최미라 씨, 당신이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내 남편 5년 전에 정관 수술했어. 종이들이 허공에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가장 위에 떨어진 서류에는 정관수술 확인서와 남성 불임 진단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 때문에 자연 임신은 불가능하다는 대학병원 진단서도 여기 있고. 자, 이제 설명해봐. 네 뱃속에 있는 그 애 아빠는 도대체 누구니? 무슨 말도 안 돼. 최미라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남편이 정관수술을 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겠죠. 그녀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아니야. 이거 조작이야. 의사가 돌팔이였겠지. 우리 오빠 정자 왕성했다고. 그녀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린 그녀는 제 발에 걸려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넘어지는 순간 타이트한 원피스 밑단으로
무언가가 대구르로 굴러나왔습니다. 둥근 실리콘 덩어리. 인터넷에서 몇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가짜 임신 배였습니다. 아! 내 배! 내 배가 빠졌어! 그녀의 홀쭉해진 배를 보는 순간 장례식장은 경악과 비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년! 네가 감히 날 속여?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거품을 물고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구박했던 며느리가 진짜 핏줄을 품고 있었고 며느리를 내쫓으려 끌어들인 여자가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에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이 여자 주거 침입의 사기 미수, 공갈 협박, 그리고 장례 방해죄로 고소합니다. 지금 당장 현행범으로 체포해주세요. 합의는 절대 없습니다. 제 서늘한 말 한마디에 경찰들이 최미라를 제압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녀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잠깐만요.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언니. 아니, 사모님. 제가 돈이 급해서 빚쟁이들이 쫓아와서 눈이 뒤집혀서 그랬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아까의 기세등등함은 어디 가고 최미라는 제 발밑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콧물 눈물을 범벅하며 비는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주저앉아 있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남편의 친필 유언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어머니 들으셨죠? 이 건물, 그리고 남편의 사망보험금 10억까지 전부 제 뱃속의 아이, 진짜 진우 씨 핏줄인 우리 훈이 몫이에요. 법적으로 어머니 몫은 10원 한 장 없습니다. 아가, 서윤아, 내가 미쳤었나 보다. 내가 노망이 들어서. 우리 손주 내 새끼. 시어머니는 제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지만 저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할머니 노릇하실 생각 마세요. 당신 아들은 당신 욕심 때문에 죽어서도 편히 눈을 못 감았어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날 이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옥 같았던 장례식장의 기억은 이제 흐릿해졌습니다. 저는 건강하고 아빠를 꼭 빼닮은 아들, 훈이를 낳았습니다. 남편을 쏙 빼닮은 눈망울을 볼 때마다 남편이 곁에 있는 것 같아 힘이 납니다. 시어머니요? 유류분 반환 소송을 걸겠다고 난리를 쳤지만 상간녀와 공모하여 며느리를 내쫓으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패소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위자료를 물어주고 살던 집까지 팔아 시골 요양원으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꽃뱀 최미라는 사기 전과가 추가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금쯤 감옥에서 콩밥을 먹으며 죗값을 치르고 있겠죠. 오늘은 남편의 일주기입니다. 훈이를 안고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웃고 있는 남편의 사진이 보입니다. 여보, 보고 있지? 당신이 지켜준 우리 아가. 이렇게 예쁘게 컸어. 당신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어 했던 우리 가정, 내가 목숨 걸고 지켰어. 걱정 마. 나 당신 목까지 이 아이 잘 키우면서 보란 듯이 행복하게 살 거야. 사랑해, 영원히.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선물. 우리 아기가 깨르르 웃습니다. 그 맑은 웃음소리가 마치 잘했어. 고마워. 라고 말하는 남편의 대답 같아서 저는 오늘 또 한 번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하우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